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현쌤 김경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혹시 라이브 커머스에서 여러분 물건을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판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홈쇼핑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셨거나 TV 방송을 보신 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홈쇼핑 부분과 라이브 커머스는 엄연히 다른 플랫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시다 보면 사실 얼굴도 나와야 되고 굉장히 많이 떨리잖아요. 그럴 때 어떤 팁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커머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면서 판매하는 언택트 시장 속에서 신성장 중인 커머스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온라인 쇼핑몰형의 홈쇼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홈쇼핑의 기획전 형태보다는 인플루언서나 또는 판매자가 직접 고객과 만나는 형태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매출액의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방송 장비라든지 쇼호스트라든지 물건의 구성이라든지 배송이나 전화를 받는 CS 직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그 해당하는 상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하고,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라면 처음부터 홈쇼핑에서 방송을 틀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에 나오기 전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PPL도 엄청 많이 깔고 나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에 한번 런칭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 라이브 커머스와 가장 큰 갭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 카메라만 있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금력이 있어야만 시작이 되고 그 정도의 매출 보장이 또 되기 때문에 사실 홈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1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정도의 매출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손실도 똑같이 크게 되겠죠. 근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직접 나올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가 해당하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핸드폰이라는 카메라 하나, 인터넷, 그리고 말을 하는 사회자 1명 또는 2명, 그리고 나의 상품 하나만 있어도 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되면서 굉장히 성장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 뭐야? 라고 늘 생각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구매 전환이 잘 안 됐다면,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를 많은 분들이 보면서 구매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번 사봤던 시장 안에서 물건을 2번, 3번 사는 거는 또 어렵지 않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매 버튼을 눌러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결제도 굉장히 쉽게 이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로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는 잘 됐다라는 것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한 번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1년치의 매출을 올린 사례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례로 비교를 하면 사실은 그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 더 미비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인구수 차이가 훨씬 더 많고 라이브 커머스가 훨씬 더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반응도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공 사례만 보고 라이브 커머스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시작을 하신다면 사실 실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기대를 마시고 들어가면 속상한 일도 좀 적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실제로 해보다 보니까 판매자와 고객이 직접 만나고 그리고 고객이 또 다른 고객을 불러올 수 있는 시장이 되고 판매자로서 이쁘지도 않고 그렇지만 제가 하는 말과 저의 상품을 좋아해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비대면으로 오프라인 시장처럼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고객의 반응도도 보면서 어떤 상품을 더 넣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알 수 있는 즉각적인 시장이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또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시장을 하나 더 확대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객과 쌍방으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품을 내가 갖다 놓고 파냐에 따라 가지고 그날의 매출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딱 놓고 봤을 때 고객님들이 채팅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품을 팔기보다 고객님과 소통을 하면서 고객님 어떤 상품이 필요하세요? 제가 그거 구해 올게요. 정말 싸게 한번 구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한번 믿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판매자로서 상품을 어떤 거든 구해줄 수 있는 판매자로 사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면서 판매자 인플루언서가 또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연자의 구성이나 판매 방식의 신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대부분 구매를 하기 때문에 모바일 최적화가 또 잘 되어 있고 해당하는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기술들도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훨씬 하기 쉬운 형태로 지금 형태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새로운 시장이다라는 것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이나 가정용 물품 구매를 봤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고객이 갈수록 올라가는 수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치만 놓고 봤을 때에도 라이브 커머스가 모바일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성장하는 시장 속에서 새로운 커머스를 열어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되냐라는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3%의 라이브 커머스 연동 수수료를 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한 9%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요. 결제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봤을 때 3.63%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네이버 쇼핑 수수료라고 하는 네이버 쇼핑이 쭉 나왔을 때 상품을 클릭해서 결제하는 그 수수료 2%가 추가가 돼서 5.63%. 에다가 3%의 라이브 커머스 수수료를 3% 더해주면은 대충 한 8% 조금 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9% 미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커머스들은 어떤 형태로 하시냐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가 조금 차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카카오 라이브 커머스 는 카카오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카쇼라라는 이름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카카오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가 10%이기는 하지만 30%까지라고 제가 적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여기는 보통 기획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반 판매자분들이 카쇼라를 하기는 조금 힘드세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기획전으로 했을 때 이벤트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하는 카쇼라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푸시 메시지라든지 광고 같은 것들도 해줘야 되죠. 그런 데에 수수료를 포함을 하게 되면 한 30% 가까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라이브 커머스로는 그립이 좀 유명한데요. 그립이라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10% 안팎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해당하는 이 그립이라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는 대충 한 18%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기간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를 할인해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가 될 때에는 어떠한 그리퍼라고 하는 그 쇼핑 라이브 호스트가 있는데, 그분에게 물건을 드리고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을 배분을 해주는 부분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이브 쇼핑을 하지 않고 전문 방송을 해주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인지도가 아직은 조금 낮은 분들인데, 그립이라고 하는 앱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립이라고 하는 앱은 어찌 보면은 그 해당하는 앱 안에서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리퍼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리퍼라고 하는 분들은 그립에서 활동하는 쇼호스트 인데 인플루언서급 정도로 뭐 개그맨이라든지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립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물품을 전달을 해주고,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를 했을 때 일정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님이 직접 호스트를 섭외하거나 또는 연출을 직접 하지 않을, 죄송해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얼굴을 내놓고 판매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때 이 그리퍼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시면서 그립에서 판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퍼도 아니지만 그립에서 판매를 해봤으니까 느낀 가장 큰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보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동대문에서 딱 카메라만 열어놓고 장사를 하시면서 라이브 커머스도 바로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의 또 생동감도 바로바로 느끼면서 또 매장을 또 구경하는 느낌으로 해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이 그립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단골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립은 기본적인 수수료가 10% 조금 넘는 수수료로 기본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리퍼를 기용을 하신다면 추가 수수료를 내셔서 대충 20% 미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다른 TV 홈쇼핑과 놓고 봤을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훨씬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기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큰 성공 사례로 보게 된다면, 제가 이 자료는 네이버 쇼핑 교육에서 제가 이 발췌를 해가지고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니 에디션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판매자님께서는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신데, 코로나가 오면서 비대면 시장으로 옮겨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시장에 고객님들이 다니질 않으니까 상권이 다 죽게 됐던 게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시장을 찾아보다 보니까 고객님들과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봤더니,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워낙 옷을 많이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옷을 판매를 할 때 조금 더 차별화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라이브 커머스라는 정답이 나와서 라이브 커머스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해당하는 채널에 가보면 거의 매일 방송을 하세요. 거의 매일 방송을 하셔가지고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월 매출 600만 원에서
월 매출 6천만 원까지 성장을 했는 굉장한 성공 사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어찌 보면 매장이잖아요. 작은 매장에서 6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따라하고 싶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요. 시작 후에 넉 달 동안은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전체 매출의 60%가 라이브 쇼핑을 통해서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하지 않을 때에도 재방송 보기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들어와는 고객들로 놓고 보면은 거의 한 70% 이상이 이 해당하는 매출이 또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 제니 에디션의 대표님께서는 타 브랜드사와 라이브 콜라보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쇼호스트로서 초빙돼서 또 활동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한 명의 상인이었지만 지금은 강의도 할 수가 있고 또 쇼호스트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타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면서 상품군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나와 핏이 좀 잘 맞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셨을 때 제니 에디션 대표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 신상 할인과 같은 전략으로 주 4에서 5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매일 진행을 했다는 부분, 초반에만 같은 시간대에 꾸준히 해주면 고객님들이 그 시간쯤 되면은 오늘은 신상 나온 거 없나? 라는 생각에 이 해당하는 같은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셨다고 해요. 거의 1일 연속극처럼 이 라이브 쇼핑을 시청하신 거죠. 점차 그러면 신뢰도가 쌓이고 단골도 확보가 되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구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의류라고 하는 상품의 특징은 내가 저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보이는가, 그리고 해당하는 옷의 질감은 어떤지, 그리고 핏은 어떤지, 저 언니의 저 몸매에 저렇게 옷이 나온다면 내가 입었을 때는 어떨지에 대해서 질문도 바로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옷이 내가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도 바로 또 물어보면서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장점이 단골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 단골 고객님이 채팅에서 대신 대응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팔았던 물건을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들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했더니 그 구매하셨던 고객님께서 상품 사봤는데 너무 괜찮았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이거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며 오히려 채팅방에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는 직원도 아닌데 오히려 고객님이 다른 고객님에게 그렇게 상품을 소개해 주셔 버리니까 리뷰 같은 느낌으로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고객님들 간의 소통이 또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라이브 커머스 한번 쭉 해보시게 되면은 이 시장에 푹 빠져들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보는 방송이 있는데요. 저는 아이도 없는데 사실 이 채널을 왜 봤나 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저는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 들어가서 페이지를 보는데 이분이 항상 같은 시간에 또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더라고요. 아이 옷을 파는 분이시기도 한데 사실 제니 에디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MD도 하셨기도 하고 말씀도 굉장히 원래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느낌이 소상공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와 나이대도 좀 비슷해 보이기도 했고 정말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 경력단절 여성이 나와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간 열의까지도 보여지는 그런 느낌에 이분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객과 소통을 하는데 옷이 애기 옷이잖아요. 애기 옷의 가장 큰 특징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속칭 전문용어로 깔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이 깔이라고 하는 거는 색상과
사이즈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한 달 한 달 다르게 크잖아요. 하루하루 다르게 크고 있으니까 옷의 사이즈가 굉장히 엄마들에게는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고 몇 개월인데 키는 얼만데 어떤 옷의 사이즈를 사야 될까요가 굉장히 어머니들한테 큰 이슈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었을 때 까끌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묻고 싶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물건이 좀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시고 계시는 상품이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은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상품을 주기적으로 라이브를 해주시면서 고객님들에게 상품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딱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라이브 커머스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반찬 가게 하시는 분 몇 분 계신데요. 반찬이 그 제철 음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반찬 자주 하시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반찬을 직접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시면서 오늘은 요 반찬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한다. 지금 만들고 있는 직접 보내드리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만드는 모습에서도 한식의 매력이 그런 거잖아요. 만드는 모습 자체에서도 맛있어 보이고 입맛이 바로 다셔지면서 그게 무슨 맛인지 알 때가 가장 침이 고이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에 좀 더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골 고객이 생기게 되면 고객이 셀러가 되는 신기한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보다는 그립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확인을 했고요. 방송을 켜면 알림이 가요. 그래서 그 알림을 보고 와주시고요. 구매한 물건에 대한 피드백을 그 채팅방에 바로바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요 화면이 제가 그때 방송을 했었던 모습을 제가 잠깐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방송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어요. 한 300명 정도 보셨는데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되셨어요.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립은 인스타를 통해서도 카톡을 통해서도 고정 고객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소식 알림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주기적으로 광고 메시지가 간다라는 느낌 때문에 고객과 소통하는 느낌이 조금 더 덜 할 수 있는데 그립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그립으로 방송을 한 다음에 인스타로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요 라고 한 다음 신상이 올라왔을 때는 인스타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주로 그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30, 40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타겟으로 하신다면 인스타라고 하는 것을 또 이용하시는 고객이 많다 보니까 인스타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정말 단골 고객이다라고 하면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그분들에게만 할인하는 상품으로 오늘 신상 올라왔다라는 공지 같은 것도 남겨주면서 이 판매자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연결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판매를 하실 때 훨씬 마케팅 창구가 쉽게 생길 수 있고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매력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입담이나 상품, 소통, 사지 않아도 좋아요, 저와 이야기 나눠주세요 라는 형태로도 이 그림 라이브 커머스는 진행할 수가 있어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판매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느 정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해지시게 된다면 그립으로 꾸준하게 한번 팔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는 준비를 하시고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나 그림 라이브 커머스의 약간의 특징을 파악하셨다면 운영하는 노하우를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죠. 바로 10시, 11시, 오후 8시와 9시, 밤 10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대가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아이를 등교하고 나서 약간 쉬는 시간, 그리고 밥을 먹이고 또 집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쉬는 시간 또는 퇴근하고 씻고 나와가지고 뭐 하지 하고 핸드폰을 드는 시간이 이 시간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굉장히 황금 시간대인데 이 황금 시간대에 당연히 라이브 커머스도 많이 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빈틈 시간대를 노리시는 것도 약간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황금 시간대가 나은지 빈틈 시간대가 나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죠.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매장을 열고 나서 딱 요 정도의 시간, 한 3시에서 4시 정도가 나는 라이브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인데 라고 하신다면 그 시간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고정 시간대로 해서 고객이 자주 보는 시간으로 확보를 해서 꾸준히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꼭 피크타임에 진행할 필요 없고요. 경쟁이 심해서 오히려 고객 확보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여러 시간대를 꼭 테스트해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실 때에는 시간대를 또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시키는 것도 좋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꼭 할인 이벤트를 해야 되고, 꼭 사은품을 줘야 되고, 꼭 게릴라성으로 해서 라이브 이때만 어떤 거 드립니다,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벤트는 꼭 해야 되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홈쇼핑을 보실 때 그 해당하는 부분 때문에 나도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가능한 부분에서의 이벤트는 해주시면 좋지만 무리한 이벤트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계속 싼 것만 계속 고객들께서 사려고 하는 그 학습이 되다 보면은 조금만 비싸다라고 하면 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싼 것만 팔아야 된다는 부담이 올 수 있으시니까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의 금액에서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벤트들은 있어요. 스토어 찜이나 소식 알림, 그리고 팔로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쿠폰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이벤트겠죠. 그리고 구매 인증으로 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거 드릴게요. 이 정도는 방송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을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이런 이벤트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채팅방에서 고객과 소통하면서 돌발성 이벤트, 뭐 가위바위보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는 것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참여하게 만드는 방송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쇼호스트 중에서 가끔 보다 보면 아무리 인지도가 좋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 쇼호스트라고 해가지고 기용을 해도요, 그 쇼호스트 중에서 상품을 공부하지 않고 오는 쇼호스트라면 여러분들은 돈을 날릴 수가 있어요. 상품은 최대한 잘 아는 물건을 소개를 했을 때, 그리고 사용을 해봤는데 고객 입장에서 이런 것이 궁금하다라는 것이 떠올랐을 때, 그런 설명들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고객들과 공감대가 일어나서 고객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가 있고, 돌발성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대답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라이브 커머스 준비하실 때에는요, 제가 대충 한 9개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제가 라이브 커머스 했을 때의 화면인데요. 제가 이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준비했었던 것들이 나와 맞는 타입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선택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카시오라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네이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와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들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 해당하는 채널은 라이브 커머스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 스케줄을 선정을 해주시고요. 호스트를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방송에 어떤 분이 나와서 방송을 해줄지 얘기를 하는 화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콘티를 짜주셔야 되는데요. 콘티를 짜는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해당하는 부분 어떻게 짜는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마이크, 피켓, 현수막, 대본, 이벤트, 그리고 상품 진열, 스마트폰,
등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데요. 요 해당하는 부분은 피켓이나 현수막은 사실 필수는 아니겠지만 스토어 이름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 보면서 노출이 되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다면 배경이나 이런 데에 꼭 해당하는 부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마이크는 웬만하시면 꼭 이용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동영상 시청하실 때,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실 때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고 잡음이 섞여 들리면 여러분 굉장히 거슬리실 겁니다. 그거는 어느 동영상 플랫폼이든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마이크는 꼭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본, 쇼호스트 같이 하시는 다른 분이 있으시다면, 등장인물이 또 다른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과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맞춰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나 상품 등록은 물론 무조건 해놓으셔야 여러분들 라이브가 진행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촬영 하루 전에는 미리 리허설을 해보세요. 왜 하루 전이냐면 당일 됐을 때 몇 시간 전에 라이브를 하면 갑자기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 라이브를 한번 리허설을 해보시고요. 준비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들을 찾아가지고 하루 안에 또 이틀 안에 준비하셔가지고 라이브를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특징 미리 암기해서 할 이야기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심장, 멘탈 가지시면서 꼭 해주시고, 인원 배치는요, 모니터링 직원 1명이나 카메라 한 대에서 3대 정도, 그리고 PD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전체적인 카메라 어떻게 이동되는지에 대한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는 부분 필요하시겠고, 호스트는 1명에서 2명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티를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서 여러분들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라이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고, 유명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시장 조사를, 경쟁사 조사를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라이브 쇼핑의 재방송을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시고, 요런 내용들은 꼭 넣어야겠다 라는 것과, 고객들이 요런 채팅들을 많이 올리네, 요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왜 내 상품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문제점을 느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날파리 왜 그렇게 꼬이는지 아세요? 바로 음식물 때문입니다. 음식물 처리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탁 치고 나가줘야 음식물 처리기가 날파리 꼬이는데 원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 음식물 처리기 없으면 날파리 세상 속에서는 살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Y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지금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고객들이 지금 어떤 상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상품과 내 상품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상품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필연적으로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님들이 다른 게 아닌 내 상품을 삽니다. 해당하는 그 상품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죠? 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사의 언급은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 상품의 단점을 우리는 이미 보완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 있죠. 여러분, 이 의자를 봤을 때 다른 의자들 끄떡끄떡거려가지고 조금 앉아있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아래 지지대가 있어서 좌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석삼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다른 상품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보완해서 더 좋은 걸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차별성이 여러분들 상품에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상품을 깎아내리게 되면 여러분의 상품도 깎여 내려갈 수가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경쟁사의 언급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이 뛰어난 점에 대한 특장점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읊어주시고, 어디에서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사용의 편리성, 사용의 용이한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해 주시면서 이 상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페이지로 콘티를 작성을 해 본다면 인트로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화자를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장의 소개와 그리고 오늘 어떤 혜택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벤트로 끝까지 방송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봐달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 인트로로 한 2분 정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브랜드가 어떤 거고 고객들이 이 우리 브랜드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공감대가 느껴질 만한 요소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던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을 소개하시는 시간을 30분 정도 가져가시면서 상품을 시연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식품을 판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직접 밥을 떠먹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입에 침이 꼴깍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릇을 판매하시는 판매자님이시라면 그릇에 이렇게 데코해가지고 상차림을 탁 해냈을 때 이 테이블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돼요. 비포, 애프터. 이렇게 집에 있는 밥 공기 세트 아닌 거 이렇게 진열해 놓으니까 여러분 너무 손님 대접하기 또는 밥을 먹을 때도 기왕이면 조금 더 이쁘게 다홍치마처럼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는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이용하면 좋고 이렇게 우리가 더 먹는 부분에서 더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공감을 형성하면서 상품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채팅에 많은 또 대화를 올려주시게 되면은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고객에 대한 댓글, 답변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상품 소개나 브랜드 소개할 때 중간중간 채팅에 많이 내용이 올라온다 하더라도요. 그때는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게 되면 사실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소통하는 시간은 따로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시간으로 해서 혜택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서 5분 있으면 끝나니까 10분 있으면 끝나니까 지금 당장 사세요 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시면서 마음을 촉박하게 만들어서 구매 버튼을 빨리 누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콘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손으로 끄적이면서 어떤 식으로 라이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콘티 대충 짠 거를 여러분들께 샘플로 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렸었던 장비들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은데 핸드폰은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재난 방지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 문자 알림 오면은 계속 삐 소리 나는 것 때문에 핸드폰이 갑자기 탁 하고 멈춰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방해 금지 모드로 그리고 재난 방지 문자는 알림 받지 않는 것으로 꼭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삼각대 꼭 사용해 주시거나 이동이 많을 때는 짐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카메라 흔들림 많이 없게끔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파워 등급 이상이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앱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 앱과 스마트 스토어 앱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고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쉽게 라이브 송출하기 좋은 앱은 아무래도 네이버 라이브 앱, 이 앱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사용하기 가장 편하실 거니까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진행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쇼핑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때문에 수수료가 약간 차등으로 배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렸던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가 추가로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그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외가 돼서 또 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언제 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외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충 9% 미만이라고 했던 수수료에서 2% 정도 더 할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라이브 횟수의 진행의 규정은 따로 없고요. 1일 1회를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10분 이상을 해주시면 되겠고 최대 120분까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브 송출 중인 핸드폰에서 종료 안내 노티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120분을 만약에 다 돼간다 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부분에서 계속 핸드폰에 알림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배터리 잔량이 너무 낮거나 발열이 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종료가 될 수 있으시니까 핸드폰 충전기 꼽아놓고 하시거나 아니면 완충하셔가지고 딱 1시간 정도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하실 때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노출 중단이나 다시 노출 불가가 안 되는 경우들은 진행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았는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방지 문자가 갑자기 와서 라이브 커머스가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배터리 잔량이 얼마 안 남았거나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단이 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다시 보기 송출도 안 되세요. 그러시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6가지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면 라이브 송출이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변화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배경 사진 하나만 딱 띄워놓고 목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진행이 중지가 될 수 있고요. 미리 촬영해 놓은 것만 영상으로 송출하는 거, 한마디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라이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홍보나 광고 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트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송출이 중단될 수 있고, 리허설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테스트로 오늘 라이브 하고 있어요, 진짜 물건 파는 거 아니에요 라는 방송을 진행할 때도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멘트 없이 영상만 계속 보여줘도 정지가 되고요. 라이브 내용과 무관한 업무, 한마디로 아까 전에 그립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메라 켜놓고 다른 고객이랑 응대하면서도 한단 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는 이렇게 하시다가는 잘릴 수 있으시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의 배경은요, 자율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타 브랜드의 상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야외 촬영 시에는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구도는 정면이나 풀샷이 아닌 수직샷이나 측면샷, 이런 구도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뒤쪽에서 제가 구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는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른 부분보다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가 출연할 때에는 성인 출연자가 동반으로 출연해야 돼요. 어린 아이만 혼자서 나와가지고 라이브 진행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이브 시청하는 소비자와 신뢰감이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 진행 시에는 얼굴을 꼭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출하는 기계는 따로 제한은 없는데요. 핸드폰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바로 송출이 또 가능하고, 핸드폰을 여러 대를 이용해서 할 때에는 PC로 제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매자는 별도의 앱이 없이도 가능하고요. 판매자는 송출용 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쇼핑 라이브 툴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쇼핑 라이브 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보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품을 미리 올려가지고 라이브 등록을 예고로 먼저 보여주고, 고객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도 먼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니터링 TV를 앞쪽에다가 놓고 프롬프트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는 호스트들이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PD와 이 촬영을 전체적으로 같이 관할해 주시는 모니터링 직원과 소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네이버 라이브 관리 툴이라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으시니까 한 번씩 접속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하실 때는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 상품을 진열을 해놓고 여러분들의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호스트가 볼 수 있는 핸드폰 한두 대 정도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배경에는 여러분들 브랜드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켓 같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할인 이벤트 무엇을 하고 있다 중간중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카메라는 옆쪽 측면을 찍는 것, 그리고 정면을 찍는 것, 그리고 줌을 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들고 있는 직원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하나 앞쪽에다가 두고 호스트가 바로 그 라이브 프롬프트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에는요, 컴퓨터와 프롬프트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시고, 채팅창 대응 직원, 회사 직원과 만약에 외주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총괄 PD는 그분이 맡으시겠지만, 회사 내부에서 같이 하실 때에는 리허설을 여러 번 통해서 담당해 주시는 총괄 PM을 한번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체 라이브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1인 라이브를 하실 때에는 이 정도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기획전으로 해가지고 런칭 상품으로 좀 더 진행을 하신다면 이 정도의 화면 구도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조금 잘된 방송을 보여드리자면, 양동 전통시장에서 저희가 진행했었던 이 상품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 인트로에서는 혜택 구성이나 소개 같은 것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본격적인 상품 소개하시는 시간에서는 실물 상품을 리뷰형으로 높은 텐션을 가져가시면서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텐션이 높다라는 거는 지금 이 방송이 너무 즐겁고 이게 너무 좋고 이게 너무 맛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높은 텐션감으로 가져가 줘야 고객들도 같이 으쓱으쓱해지면서 물건을 또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를 할 때에는 높은 텐션으로 우울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강의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교육을 들으실 때 또 재미도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도 높게 솔, 미 톤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웃은 꼭 15분 전에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송 10분 종료 전에 당첨자 발표하시면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는 고객이 많아야 여러분 추천 영상으로 또 뜰 수 있으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오프닝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렵다면 라이브 커머스에서 약간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로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 상인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물건 중에 젓갈이 있다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젓갈 상품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는데 물론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사려는 고객들은 궁금한 사항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일부러 궁금증 유발 멘트로 하나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젓갈을 냉동 보관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온으로 보관해도 될까요? 정답은? 이렇게 질문을 유도를 해주면 고객들이 궁금하잖아요. 나도 궁금했던 건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나 보네?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은 마시는 젓갈과 함께 어떻게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정보와 맛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라는 멘트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서 대답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설득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고객과 공감을 가져가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추우니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밥솥을 탁 열어가지고 한 숟가락 밥을 가득 얹어놓고 젓갈을 하나 탁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침이 꼴깍 넘어가지 않으시나요? 바로 그 젓갈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젓갈 시간. 이런 식으로 멘트를 이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고객이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서 해당하는 상품 바로 구매할 수 있고, 그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맛을 여러분들의 고객들에게 또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ASMR 소리로 상품에 관심을 끌어주시는 것이 좋고,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지금 라이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식품을 판매를 하신다면 맛있게 먹고 입맛을 다시고 계속 먹어주면서 댓글의 반응을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패키지 구성이나 배송이 언제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판매자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한 라이브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핸드폰을 여러 대를 배치해 놓고 사용을 하시거나 홈쇼핑처럼 조금 전문적인 라이브로도 송출이 또 가능하니까 이 해당하는 부분은 네이버 라이브 쇼핑에 여러분들이 교육으로도 또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해당하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라이브 쇼핑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 수 있고, 그리고 판매하는 채널이 어디가 있는지, 수수료와 그리고 진행하실 때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지금 제가 대충 안내해 드리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시작부터 콘티 하나하나 다 짜서 하시기 어렵다면 방송부터 켜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삼아서라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아마 그 매력에 빠지시기 시작을 하신다면 분명 계속해서 고정 고객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채널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